여름인 모양입니다. 바다 가고 싶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배를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는 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배가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1개가 있죠. 배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배들은 밑에 배죠. 바다 가면 저런 배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님은 나를 불러다가 저 배를 좀 만들어라. 그래, 저 배를 좀 만들어라. 지시를 합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게 저거예요. 그 위에 있는데 청일 1호라고 돼 있죠. 저거는 어선을 연안에 있는 어선들을 얘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겁니다. 전혀 달라버리죠. 예. 저나 이제 아버님께 훈련받은 저는 단순한 어선이라 그러지만 저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선을 만든 게 저 배예요. 저 배는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가 가라앉지 않아요. 배가 가라앉지 않고 배 자체가 저 어떤 경우도 가라앉아 비벼져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가 이쁘잖아요. 잘 달려요. 그 배 밑에 있는 선 하나하나가 속력을 내는데 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버님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요 라인은 이렇게 해야 돼. 저 라인은 저렇게 해야 돼. 저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다. 저 배 앞부분이 윗보다 조금 처졌어요. 선수 쪽. 그렇게 하는 것도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다를 해서 배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 왜 처졌냐 그러니까 부츠가 우리 저기 그 우산같이 파도가 밑에 치면은 덮어 씌우니까 이 파도가 밑으로 깔아앉아라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현장에서 아버님이 직접 나한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아버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나오면은 완전 기술자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 이제 관여를 하시죠. 관여를 해서 저는 지금도 이제 아버님께 조금 이제 죄송한 그 마음을 한씩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일이 지적을 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안 맞아. 내가 뭐 그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놔놓으면은 아버님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아버님 스트레스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십니다. 나중에는 아버님이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 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배에 대해서 아버님 한번 이렇게 뭘 하래. 저 배 구조 중에 낚시를 하시니까 낚시 이렇게 그 배를 꼽는 게 있어요. 그걸 심는 자리가 그 자체도 뺐다가 돼 있지만은 그걸 어느 위치에다 심어야 될 것이냐. 요걸 잘못 심으면 또 아버님한테 말씀 듣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한다고 아버님을 이제 모시고 바다 가서 아버님 이거 다른 거는 다 했는데 낚시 꼽는 이 받침대를 어디다 놓아야 되겠습니다. 어디다 놓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분필을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아버님 지정한 장소에다가 체크를 해갑니다. 거기다 이제 그걸 꼽을 거예요. 그래 몇 군데 갔는데 그러면 아버님 요 자리는 됐는데 방향을 어떻게 할까요? 낚싯대가 선수 쪽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그걸 기본을 잡아줘야 되니까 꼽으면 이제 그 방향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버님 이제 갖다 대. 저는 손을 이렇게 방향을 대는데 제가 이제 줄을 그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 방향에 있다가 자꾸 움직여요. 저는 이제 정지만 하면 끌 텐데 끌려 그러면 돌리고 끌려면 돌리고 아버님 당황하시는. 그래도 끝까지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 자리는 이렇게 일하자.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난 편안하잖아요. 아버님 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 잘못됐으면은 나한테 꾸중할 일이 없어. 당신이 하셨으니까.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아, 내가 뭐 제대로 했구나.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일입니다. 복귀를 해가지고, 아버님 말씀 뒤에 앉아가지고 많이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한 짓이 아버님 당황하도록 만든 거예요. 나는 편안했지만은 아버님 당황. 그걸 놓고 아주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어. 그러니 아버님 뭘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번에. 아버님 이제 그때는 당신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제가 뭐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원리입니다. 우리 5%가 어떤 게 있을까요? 5%가 100% 하나님 하면 재미없죠. 아버님이 100%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본인 식구들, 자식들에 대해 자율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너무 부모에게 의지하면은 부동산 자세예요. 아버님은 애먹이던 자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삐딱삐딱하는 그것도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부모님이란 건 몰랐죠. 내가 서로 배를 만들다가 실수를 했던 그것을 놓고 우중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 아,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부모님 당황했던 그게 지금도 많아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얘기예요. 어제 이제 자료를 뭐 보면 오늘 이게 예배 숙제인데 제가 오늘 무슨 날인지 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얘기 나와요. 그냥 묻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가 서로 조금 그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방향성, 목적성, 동기 그게 분명하잖아요. 아버님이 잘 쓰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전통을 벗어나면 그것도 이제 맥을 준 게 그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되 전통을 잊어가면 안 돼. 부모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에 대해서 가라앉지 않은 말에 대해 이런 거 전통을 벗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오다를 하셔서 그때부터 편했어요. 자, 이 배가 밑에 배는 우리 한국에 실제로 사용하는 어선들입니다. 저 배를 가지고 저기 여수 앞에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그 농어를 잡고 그럽니다. 어부들이. 그러니까 아버님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나를 오라 그래서 가니 나 저 배를 만들어.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 배를 이제 만든 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 위에 있는 배 있죠? 그거는 비슷하죠? 그렇지 전혀 달라요. 저것은 이제 허가상으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어선이에요. 그 옆에 있는 배 있잖아요. 전 어선이 안 돼요. 쟤는 보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그 성급이나 어선 협회에서 어선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배는 요 밑에하고 같은 저것은 어선인데 쟤는 어선이 아니에요. 왜?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어선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 어선이 아닌데 왜 어선이라고 그러냐고. 당신은 어선이다 아니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 이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것 이런 것하고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왜 이걸 어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어선이다. 왜? 어선으로 쓰면은 어선이잖아. 저기도 허가를 붙여서 어선으로 업을 하겠다. 왜 안 되느냐? 어선이 아닌 걸 왜 자꾸 어선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국가의 기관하고 저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정의가 없어요. 무엇이 어선 아니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하겠다. 서류로.
거기에다 어선 아니면은 나한테 그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제 서로를 넣어주고 이제 배를 짓기 위한 보면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딱 그려가지고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 오면 거기 보완을 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선 아니라 그러면 거기 보완을 해야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어선이냐? 보완하면 돼. 집어넣는데 어선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안 돼. 안 와. 그리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배를 짓겠다 그러면 이 도면에 배 짓겠다. 나중에 배 지어놓는 게 저 배인데. 자, 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어선으로. 이 양반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배를 지어가는 과정에 저렇게 되어진 거예요. 알고 있죠. 이제 나는 이제 아주 전진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배가 나중에 이제 저 배가 또 완성이 되니까 검사관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 배를 어선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뭐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배들이 다 어선이 돼요.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걱정을 이제 많이 해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그 내가 그 검사 그 책임자한테 가서 지금까지 전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검사도 다 따라왔다. 또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직원하고 우리 검사관들하고 식사도 함께 안 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도장 찍어라. 그래가 찍었어요. 제가 한국에 최초로 어선이 돼 나갔어요. 어선이. 이 오기가 어디 나오고 있어? 아버님한테 닮았어. 그건 닮았어. 왜 어선이 필요했느냐? 아버님 저 배를 지어라. 지어서 전국에다 다 보내라고. 네. 저걸 어선으로 지어서 보내면 천만다행인데 어선이 안 되니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 엔진을 사오면 특수세가 붙어요. 그 엔진을 사오면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 요게 환급이 어민들한테는 환급이 되는데 어선이면 환급이 되는데 환급이 안 돼. 취득세 어민들한테는 이게 결감이 되는데 요것도 안 내야 돼. 또 특수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세금이 또 붙어. 배는 내가 7천만 원의 배를 지었는데 짜리인데 세금 붙이다 보면 1억짜리가 돼. 1억짜리 팔아야 되죠. 어민들한테 7천만 원 받으면 돼. 장사하라는 말. 장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어선으로 나는 어선이다. 니는 어선 아니다. 근데 내가 그때 한 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택시가 소나타였어요, 그때. 그때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다 소나타인데 그랜저가 아주 고급차로 나왔거든. 근데 그 검사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소나타만 가지고 택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랜저 가지고 와서 내가 쓴 그 택시 사업하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느냐고. 어떤 배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업법의 어선 내 구조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보완이 돼 있는 그런 그 배가 업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어선이 되는 거지 않느냐 말. 그 체포물이 잡는 고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업이냐 그게 조금 따지면 되는 거죠. 배 자체로는 당신 논란이 그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배가 어선이 돼. 그 허가를 다 붙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세금도 또 원가가 완전히 줄어지잖아요. 한 40% 정도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에? 이건 당연히 어선이고 배는 생긴 게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어선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제 뭐 내수용이나 이런 용으로 쓰니까 저기다가 저걸 타고 다니면서 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낚시라고 하는 게 업화 안 됐었습니다. 전부 다 주납지라든지 그물로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닷가 가면 뭐 낚시꾼들 많잖아요. 그게 업이에요. 업이라 큰 업입니다. 어민들 소득에 그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엔 전혀 그런 게 없을 때
아버님 저 배를 막 피싱 보드라고 아버님께서는 이름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 배를 지어서 전국에 다 보내야 된다. 세계로 보내야 된다. 그러셔서 이제 만든 배. 근데 어선이 안 되니까. 어선이 되면은 저게 절감이 40% 원가가 절감이 된대. 어선이 안 되니까 어민들한테 그 부담도 사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 고집을 한 것이고 저를 만들어 놓아서 이제 나 이제 저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당장 문제가 생겼어. 이제 검사관들이 걱정하던 그 걱정이 이제 노골화된 거예요. 어떤 배를 갖다가 일본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배를 수입을 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선을 해달라 그러고 신청을 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 무슨 어선이냐 그러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지구 여러 군데 있잖아.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저 배는 어선이 됐는데 왜 우리 배는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정이 들어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갔어요. 청와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민원을 갖고 내려와 우리 직원이 올라가 청와대 조서를 굽니다.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다가 이제 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밑에 배하고 위에 배는 겉모습이 다르고 저 위에 배는 하나는 이제 레드용이라고 이제 하고 요거는 어선인데 어선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제도상으로 한국 제도상으로 법률상으로는 어선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래도 우리까지 고집을 해서 어선화시켰던 우리 일흥의 역할이었어요. 한번 다른 데 봅시다. 아버님이 지금 배 위에 올라가 계세요. 배 위에 올라가시는데 이 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배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저 배가 애물단지였어요. 배를 짓다가 중간에 선주가 후도가 나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리니까 저 배를 내가 타고 저 배를 지으면서 팔아서 어떻게 회사를 꾸려가야 돼. 자, 자금이 어떻겠습니까? 자금이 아주 어렵죠. 은행에서 크로스 타임이 딱 돼. 돈이 없어. 돈을 결제를 어음을 못 막아. 그래서 부도날 직전이야. 이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어떻게 내가 조치를 했는데 그게 그 하루 차이야. 하루만 버텨두면은 그냥 굴러가는데 하루를 이제 딱 은행 시간 있잖아요. 마감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못 넣는. 그래서 우리 경영과 직원이 그 뭐 저 기업은행 같아. 기업은행 가서 붙들고 사정을 하는데도 이제 자기들 뭐 그 문책 과정이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예 귀찮으니까 퇴근을 했어. 나는 이제 당연히 저게 이 회사가 부도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차박 있는데 한 저녁 8시쯤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전산 오류예요. 자체 내 전산 오류가 이게 내가 먼저 돈을 입금시킨 걸로 되고 이게 이제 그 전혀 문제 없이 된 거예요. 하루 때문에 그랬는데 시차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저게 이제 그, 그 부도가 나지 않고 연결됐다. 그런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좀 머리 아픈 배였습니다. 저배 선주가 이제 그 부도가 나면서 저기 뭐 선주가 해놨던 일들이 다 조선소로 이제 그게 이미지가 넘어오는 거예요. 저 이제 그 경찰들이 해경에서 저 배를 수사해 가면서 이제 조선소 사장까지도 이제 연결이 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또뭐그 자금을 내면서 뭐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그 위에 있는 배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배는 그 저 경비정이 되겠는데 저기 우리 이제 영업과 직원이 이제 영업을 해온 배가 이제 저 관선만 했으니까 주로 작은 조사 이전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들만 했으니까 저 배를 갖다 수주를 해왔었어요. 수주를 해왔는데 저기 그 보군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수주를 해왔어요.
그 배를 이제 뭐 짓는 과정에 조금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군수하고 부군수가 사이가 좀 안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 조선소에 온 걸 놓고 군수가 조금 섭하게 생각했던가 봐. 그래서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뭐 그게 민감하지 않고 또 주의를 관망을 하다가 군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은 군수가 대단해요. 군 행정에 얼마나 애착이 많은 사람인지. 이 양반은 새벽에 잠도 안 하는가 봐. 가가지고 어디 발주해놨다 그러면 공사장에 가가지고 다 시찰을 하고 딱 와. 와가지고 실무자들 얘기할 때 쭉 실무자 보고 듣고는 그게 돼서 지휘관 실무자는 아예 안 가고 입만 들고 있고 군수는 훤히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을 관리했던 그 군수야. 와 존경스럽잖아요. 자부되면 부지런하고 지혜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대단하다. 내가 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접근해. 우리 이제 우리 그 이제 회사도 군수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와서 보게 하고 한 몇 분 하다가 군수가 방향이 이제 좀 불려요. 이제 군수가 이제 좋을 수 있는 것은 결제할 자금을 미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제 군수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수가 이제 조금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서 나중에 이제 내가 군수하고 이제 대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양반의 원리 영역이 내가 통일교회 우리 회사가 통일교회 관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뭐 우리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원리 연구에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거 부모님 덕이에요. 이제 그다음 얼마나 관계 좋아지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군수가 자기 저 자기 뭐 실과장들 이렇게 모일 때 나도 오라 같이 대화하라. 그 군수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지냈어요. 자기 가정 생활한 거, 행정한 거, 그것도 나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됐던 하나의 예가 됩니다. 저 부모님 이제 이 배 위에 배를 건조하고 낼 때 내 걱정을 아버님이 지금 하고 계시네. 표정이 그렇습니다. 저 배 잘못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저 배를 이제 다른 데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선주를 만나고 또 선주에 맞도록 입맛이 맞도록 배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기로에 이제 서 있는 상황에 부모님께서 다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결국 이 배는 다 나중에 잘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케미칼 탱크라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큰 회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저 배를 사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입맛에 맞도록 내가 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배 팔아서 나중에 해결이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넘겨볼까요? 저 배를 한참 이제 그 할 때 바빠요. 아주 바쁘니까 그때 제가 돌아다녔던 그 시간이 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한 달에 2만 킬로를 타요. 2만 킬로를 가면 서울 택시 기사들이 한 달에 2만 킬로 뛰기 어렵대요. 근데 내가 한 달에 2만 킬로를 뛰어 다녔으니까 낮에는 근무하니까 안 되고 밤에만 다녀. 기사가 있었어. 그 몸이 많이 이제 걱정도 되고 어려움도 있고 좌우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목포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저 울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좀 과로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또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어. 저 여의도에서 내가 도저히 이제 걸을 수가 없어. 계단 올랐는데 내가 쓰러져요. 그래서 민기루라도 맞아야 되겠다. 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민기를 맞았잖아요. 그 조금 나. 그러면서 항시 느껴지는 게 내가 좀 이 지금 환경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안 그러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그런 강박감이 또 생겨.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 말이 우리 김 사장 집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뭐? 내 집이 핸드폰이라고 얘기했어. 핸드폰이 내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때는 우루과이에 살았어요. 아버님이 너 한국에만 너무 전념한다고
아버님 조금 한 말씀 하셔서 부모님께서 남미 섭리를 좀 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만 붙들려 있느냐 그런 이제 조금 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애들만 보냈다가 나중에 집사람까지 같이 몽땅 다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 집은 여기 없어요. 남미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있고 몸이 완전 다운돼 있을 때 누가 이제 집이 어디냐 물으면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집이 어디입니까? 가족이 없는 무슨 집입니까? 건물입니까?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가족이 있는 곳을 가야 내가 요양이 되고 피곤이 풀리고 뭐 해결이 되겠다. 그런데 비행기 표를 끊어놔놓고 또 일이 생기면 못 가요. 그러는 와중에 아버님이 우루과이 도착한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도착할 때마다 이제 도착할 때 내가 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기절하듯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이제 간신히 도착을 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완전 철도해요. 그리고 이틀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은 거야. 그 집사람은 저는 영문은 모르죠. 그리고 잠만 푹 잔 거야.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이틀이나 지났대. 그래. 그리고 아버님 와 계시거든. 우루과이에. punta del Este 계세요. 그래가 아주 깜짝 놀래가 이제 보면 아버님한테. 아버님 가니까 너 언제 왔냐? 뭐 이틀 전에 왔다. 이틀 전에 와가지고 왜 지금 왔냐고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뭐 그런 상세한 얘기는 못하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뭐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배 타고 나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 나갔어. 바다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저 배가 많이 달려요. 엄청나게 달려. 달리니까 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앞에 그 기둥을 끌어안고 내가 기절을 해도 안 벗겨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버텼어. 기절을 했어. 그래가지고 배가 고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화장실이 이제 항문이 열린 거야. 난 몰라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 배가 이제 데리려고 그러는데 선수로 가가지고 이제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리는데 거기에 발이 안 닿는 거야. 방파제 안 닿고 바다로 발 떨어져. 거기는 뭐 물개들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바다 그 전체가 물개니까. 물개하고 같이 헤엄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이제 날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올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가서 이제 아버님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아버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상태가 좀 당신 느꼈던가 봐. 그래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니까 이제 복막 터졌어요. 안에 터져가지고 바로 막 병원에서 이제 대수술을 하는데 장을 다 끄집어 내가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가 갔던 그 병원이 그 원장이 아버님이 남미에 가셔서 33인 그 우리 평화대사같이 33인들 이렇게 규합해 놓은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장이 거기 병원에서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병원 원장한테 오다를 합니다. 오다해서 일단 좀 챙기라. 이제 다른 실무자를 통해서 보냈죠. 그래 병원에서 이제 그 양반이 원장이 직접 챙긴다. 그 원장은 아버님 남미가 이제 그 의료 치약지구가 있으니까 그런 보고를 듣고 아버님이 1억짜리 돈을 줘가지고 의료 장비 차량을 지원을 했던 그 양반이. 그래 그 이제 병원에서 남미는 큰 병원에 종합병원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해서 하고 한 일주일 좀 됐습니다. 일주일 좀 되니까 이제 그 식빵만 풀면 되잖아요.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병실로 아버님 전화 왔는데 어떠느냐고 그래 아버님 괜찮습니다. 그냥 뭐 조금 회복해서 식빵만 풀면은 바로 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못 뵙고 가겠습니다. 그래 막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 자 어머님 바꾸겠다 그러고 어머님까지 바꿨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버님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머님까지도 통화를 하면서 그래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하고 아버님은 통화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틀 후에 실밥 뽑기는커녕 다시금 안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본수상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 병원에서는 구더기 다시 한번 또 여는 거예요. 절개를. 그 제2차 수술이니까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존율이 한 20%도 안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연계를 왔다 갔다. 연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는데 그때 청평 계획을 할 때 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버님이 저 가자. 가면 건축을 열심히 하면 너른 벌판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날 가르고 이리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청평역사 시작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는 영진님이 또 나타나. 영진님은 나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자기하고 가재. 근데 내 느낌에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조금 이제 자꾸 가자 그러고 그냥 더 풀어지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영진이 따라 갔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때 영진이 통화하실 때 그대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니까 아버님은 물론이고 아버님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 대개 어느 누가 당신 생활을 엄밀히 처리되는 게 없어요. 다 공개가 돼요. 영인이 보든지 영통한 사람이 뭐든지 아버님이 읽을 수 있도록 가정에 읽을 수 있는 생활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나는 그때 되게 받고 알아. 그 와중에 전화가 안 옵니다. 나는 이제 코마 상태라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조금 이따 또 코마 상태로 가고 이러는데 전화가 한동안 떠고 하서 전화를 또 받는데 이게 뭐 이배야. 아까 앞에 있는 페이지 부도나는데 거기 이제 자금 관계를 추적하다 보니 사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해경에서 그렇게 한 거야. 목소리가 내가 이제 선배야. 내 학교 선배인데 해경의 그 수사과에 그 인천에 있어요. 이 양반이 전화 또. 그거는 웬일이요? 난 병원에 있다고. 근데 뭐 이런 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 거기 회사 가니까 이 사장이 도피한 걸로 된 거야. 실무자가 다 도피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게 보고되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확인전 전화한 거야. 그래서 병실에 있는 나하고 통화를 하고는 알았다고 그래도 몸 잘 주시리라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전화 받았다고 내가 완전히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 집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를 아예 연결 자체도 안 하고 그렇게 했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코마 상태로 계속 다운됐다가 살아났다가 한 20% 될까 말까 하는 생존율을 놓고 그렇게 정성을 내려서 한 들었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미약과를 가지고 부루마를 가지고 위에서 이제 또 위에 뭐 소리가 나더만 문이 열려요. 뚜껑이 과일이 이렇게 과일 부루마가 오더만 과일을 갖다가 나한테 붓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그렇게 그게 이제 아버님이 나한테 이제 과일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거 영적이고 그 꿈으로 이제 했던 건 끝인데 몸이 회복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수술을 하긴 해도 좀 후유증이 있지만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또 그것도 마무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좌우전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한 서너 번 나고 두 분 대표 나왔네요. 그래도 차는 전소됐는데 나는 그래도 참 하나님 보호하사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이 원장이 병원 원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시장도 출마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아버님이 계신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조순소 아버님 만들으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이고 그런 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